김소영 교수님, 오늘 동아일보가 흥미로운 기사를 단독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뭐냐면 아까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압수수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 검찰이 캠프 관계자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도 지금 저희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아일보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저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와 당시 경성 캠프에서 똑같이 회계 업무를 맡았던 박 씨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박 씨가 파리에서 송 전 대표와 만나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동아일보는 지금 보도하고 있고, 특히나 저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아일보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전당대회가 있었던 당시 4월 기부금이 전달보다 크게 늘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월에서 4월 기부 금액이 총 1억 6천만 원인데 검찰은 이 금액이 혹시, 그리고 그때 회계 담당 박 씨가 혹시 최근 파리에 왔던 이유도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공교롭죠, 시점이. 어쨌든 그런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고 이 사건에 어쨌든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송영길 대표가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파리를 방문했다는 건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기자회견에서 할 얘기에 입을 맞췄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기적으로나 어떤 두 사람의 관계로 봤을 때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맞추기 위해서 프랑스에 급파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좀 자제해달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이 잘 안 맞춰진 상태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두렵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좀 하지 말고 일단 들어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정황들이 어쩌면 지금 명확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 있지 않고 명확하게 사정을 다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폭탄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잘못 터졌을 때는 민주당이 정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저간의 사정들 때문에 아마 사전에 좀 입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검찰에 따르면, 한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이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물론이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민주당에 체포 동의안을,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 동의안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로 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는데, 민주당은 앞선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 소위 방탄 논란이 있는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특권을 내세웠던 거죠. 노웅래 의원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장에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영장이 또 넘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선택은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괴롭죠. 예. 이게 지금 이 압도적인 검찰 권한의 행사를 통해서 국회에 체포영장 발부가 수시로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힘들고 난처한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일단은 체포영장이 국회로 이제 오게 되면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것이 필요한지 내용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거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정치적 주장으로서 또는 정치적 견해로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결론을 정해놓고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영장이 또 넘어오면 박정호 의원님,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로서도 좀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죠.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는데 국민의힘은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 윤관석, 이성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재차, 3차, 4차 체포동의안 들어온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계속 부결시킬 수도 없는 노릇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작년 6월 1일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됐거든요. 예. 그리고
6월 달 국회 안 열려 있었는데 7월 달 국회 열리면서 7월 6일인가 본회의장에서 선서했어요. 아직 0.5선이에요. 0.5선. 이재명 대표와랑 같이. 예. 그때부터 본회의 열려가지고 지금까지 오늘도 5월 1일 현재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국회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국회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달 이상 이렇게 열어놔야 돼요. 딱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불체포 특권 때문에 영장 날아오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 다 보호하려고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10달 동안 본회의장 열어놨는데 국회 열어놨는데 여야 한 거 뭐 있어요? 맨날 싸우는 것만 있었죠. 좀 정상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방탄국회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민주당 의원분들 스스로 얘기했던 이 건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정치 복원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